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921 그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공급 방안에 대한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일 날 저희 그 이제 비영리 단체 황막사 마포의 사무국에서 한 30명 그 제자분들 모시고 강의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7일 날 아마 이 방송을 갖다 녹화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은 9월 29일 날짜인데, 추석이 바로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제가 압구정동하고 이제 대치동 쪽에다가 전화를 좀 넣어놔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지, 그 유튜브에다가 이상한 말을 써놓고, 아니 그러면은 5천만 국민 여러분에게 여러분 비를 맞춰가면서 제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저거를 해서 그 제 제자들 보고 이제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마.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내가 아마 이번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거의 마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10월서부터 급격한 안정으로 이제 접어들 거다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은 전부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상당히 시장 상태를 안 좋게 보셨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의 얘기에서 이제 이 프라이스 리더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 이제 프라이스 리더라고 그러는 건 이제 가격을 으뜸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갖다가 프라이스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라이스 리더,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프라이스 리더고 서울에서도 강남이고, 그럼 강남이 전체가 다 그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재동이라든가 또 몇 군데 뭐 이런데 도곡동의 일부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후타가 되게 됐죠. 그래서 그럼 강남에서도 어디냐? 결국은 반포라든가 아니면 압구정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3대 해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접어들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29일 날 제가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현재 미친 집값이라고 제가 금년 초에 예견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게 강남 아파트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강남에 살고 거주하고 계시고 강남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보시면 그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실 테지만은, 대부분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강남을 아시는 게 이제 겉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의견하고 틀릴 때는 방송 보시지 마세요. 그러면 되시잖아요. 아니면은 맞다, 그런 의견도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그러면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다단하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많으신데, 이거는 하나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의 의견을 한번 보세요. 우선은 제일 먼저 9월 21일 대책에서 제가 22일 날 예견을 해드렸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나도 소위 말해서 틀릴 수가 많다. 그래서 무지랭이에요, 무지랭이. 내 생각에 10월 정점은 정부 정책의 꼭지, 정부 정책이 마저 들어갈 거다.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거는 말 잘 듣는 우등생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말을 안 듣게 되면 12월 달에 반항해요. 만약에 이것도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말하면 아웃사이더, 제적생이죠. 근데 원래가 지난 22일 날 제가 예측을 했을 때는 3월을 사실은 내년 5월로 봤습니다. 근데 5월로 봤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할 때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사람의 앞날, 여러분 한 분은 토정 비결이 최고다.
한 분은 뭐냐? 성명풀이야. 아니야, 나는 타로 서양점으로 보겠다. 아니면 나는 관상으로 보겠다. 아니면 나는 수상으로 보겠다. 별의별 보는 방법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정 비결로 보는 분이 성명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성명풀이 하는 분이 타로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특별히 주택 시장을 예측하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분석 제일 많죠. 요즘에 제일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금리나 경기.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10월 18일 아자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결정할는지 모르는데 서서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도 금리를 약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택에 대한 금리가 이제 5%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하고 사회적인 요인인데, 네 번째, 지난번에 있는 내용을 약간만 갈았어요. 뭐냐면 사실은 그 내용이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는데, 이걸 우위로 붙여버리면서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요인이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에 주안을 두고, 왜 그러냐?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마른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또 금리나 세계 또 경제 동향 가지고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의 요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시장 요인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시장 요인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땐 10월 달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우리는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면서, 자, 여기서 프라이스 리딩이라는 걸 갖다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나머지들 전부들 올라가게 돼요.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많은 주식이 이 삼성전자가 프라이스 리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볼 때는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 가서도 그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가, 마포에도 또 뭐 아현동 일대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어느 동 일대라든가, 그러면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 프라이스 리더가 있어. 그놈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 그 다음에 우리도 올라가. 니네들도 올라가. 이게 지역에 대한 프라이스 리더예요. 대한민국의 프라이스 리더, 주택의 프라이스 리더는 서울이죠. 서울에서도 어디야? 강남이다 이거야. 그럼 강남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냐? 아니다 이러니까 강남 3구에서도 어디냐? 반포다. 서초의 반포다.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이다. 그 다음에 대치동이다. 좋다 이거야. 잠실까지도 넣자 이런 얘기야. 이러면 그 지역에 이것이 프라이스 리더예요. 거기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우성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은 삼성동의 아이파크가 이거 대치우성이 우리보다도 한 수 아래인데 쟤네들이 얼마로 올라갔대네. 그럼 우리는 얼마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도곡 현대라든가 이러면은 이제 뭐 숙명여고가 바로 옆에 있어서 도곡 현대 같으면 대치우성이 올라갔대네.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야지. 이래서 바로 뭐냐면 제일 앞장서는 것보다도 샘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 은마를 얘기하시는데, 은마의 경우에도 결국은 같은 대치동이지만 대치우성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삼성의 퍼스티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에서 얼마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포 재건축도 얼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끄는 리딩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 보시면 또 시장이 재미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동네에서도 프라이스 리딩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시장을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 예측에 요거는 간략하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 텐데, 1년 전에, 이건 2017년도 예측한 거예요. 자, 작년도에 2016년도나 2017년도 초에 2017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1년 전 예측, 6개월 전 예측, 2개월 전 예측이에요. 1년 전 예측은 모든 매스컴이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틀렸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6개월 전에도 뭐예요? 이거는 그 유명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 수도권은 보합세를 본다는데 보합세가 뭐예요? 엄청나게 튀기 때문에 그 유명한 파리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개월 전 한은에서는 뭐냐? 가장 큰 하반기 폭락이 가장 큰 폭락이 예견을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그러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택시장의 예측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 2018년 시장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금년 초에 뭐라고 그랬어? 1년 전에 KB금융지주에서 2017년도 호황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와. 저도 일종의 조정 국면으로 올 줄 알았어요. 조정 국면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 전 금년이 지금 9월 달인데 9월 29일인데 6월 15일 날인가 발표한 거에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하반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되나 하향 기조로 간다고 해서 하향 기조에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921, 913 대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거 틀렸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측을 하면은 이거는 타로로 봤구나, 이건 토종bin결로 봤구나, 이거는 뭐 관상으로 봤구나, 이건 수상으로 봤구나, 그거를 한번 오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래가지고 저 충격 상당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 최근에는 전부 수요 공급 문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저는 해지라고 그러는 거를 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22일 날도 얘기하는 걸 방어현상으로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점에 80년대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80년대는 절대 부족 아니에요. 집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어요? 집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9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슬슬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그 다음에 2000년대 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돈 되네 라고 그래가지고 집 사면 돈 되네, 자본 잉여라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주택시장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2010년대는 보급률이 100%래. 이때 그 유명한 하우스 푸어가 터지잖아요. 집 사면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집 사면 손해보는 줄 알았잖아요. 저걸로 아주 부정적인 견해로 유명한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0% 떨어진다라고 그랬어. 그 말 듣고 집 파는 사람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이때 이거를 전부 맨날 나올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 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시대별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다가 시대별로 지금은 어떤 시대에 뭐냐라고 해서 시대별로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 가지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너무 등한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가을에 터진 미친 부동산 시장을 계속적으로 수요와 공급 문제 가지고 풀지는 말자. 나는 이번은 해지로 풀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대는 자산에 대한 방어에 대한 전략으로 지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대출이 5%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접어들고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잉여 자본의 탈출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저금리 시대에 지금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그러는 차원도 얘기했지만 잉여 자본에 대한 탈출구인데 탈출구가 바로 아까 얘기한 프라이스 리딩. 강남에서 진짜 먹을 사람은 벌써 먹고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제자들 27일 날 모아 놓고 모임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냐면 현역. 현재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야. 싸움 잘하지 않습니까? 어쭈 현역이 들어가니까 두 번의 예비군이 나와. 예비군은 조금 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충력.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이건 현역의 게임이냐,
이거는 예비군의 게임이냐, 이거는 보충력에 대한 게임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충력이라는 게 이제 민방위죠. 민방위의 게임이냐, 이걸 세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재미나게 저희 제자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강남 게임에서는 현역의 게임이냐, 예비군의 게임이냐, 민방위의 게임이냐, 이거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말자.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해지라고 우리는 현상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 10월 달에 그 안정 기조를 이제 생각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무턱대고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그래도 현재까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다시 한번 맨날 수요와 계량과 지수 분석 가지고 이제는 보지 말고 다른 측면도 하나를 좀 봐줘라 라우리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원래가 이제 요게 그림이 깨져서 요게 그 안에 들어가는데, 원래 시장에 대한 이제 4대 그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저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후퇴 국면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장 하향 국면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많이 보셨죠? 원래가 주택이라고 그러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주택이 뜨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이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부동산학 개론에 자주 나오니까. 주택시장은 관심이 있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경기가 살살 좋아지면 이게 어디로 가냐? 토지시장으로 올라갑니다. 주거용에서. 토지시장으로 갔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면 상가주택으로 올라붙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시장 자체가 가장 바닥인 바닥 시장에 있을 때는 급매로해서 소형주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상가로 갔다가 이걸 자꾸 도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 순환 그림이죠. 경기 나쁠 때는 집값이 난리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토지하고 공업용 시장이 난립니다. 지금 공업용 시장 안 좋죠?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져 봐요. 그러면 땅값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 시장이 또 난리법석을 쳐요. 요걸 한번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만능 지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가장 좋은 지표는 수요와 공급이다. 그 다음에 뭐 금리라든가 경제 동향이다. 이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그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 2011년도에 LH가 전국에서 약 430개 사업장이 있었어요. 근데 계획하고 있는 것이 276개 사업장에서 LH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00억씩 이자를 낸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에 폭락이 오잖아요. 이런 폭락 사태가 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선대인이나 뭐 이렇게 또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집값에 대한 어떻게 되냐면은 퇴출, 집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오죽하면 제 자식놈도 아빠 진짜 집 사야 돼요? 이런 거 얘기했던 때예요. 그 유명한 하우스 푸어가 유행했던 때다 이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을 정리를 하자. 그래서 276개 중에 절반인 138개 사업장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시흥광명, 하남의 간북지구, 그 다음에 화성에 가면 세곡 3지구 있어요. 오산대학교 뒤에. 그 다음에 파주의 운정 3지구. 이거 전부 취소시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취소시켰어야 돼요? 취소시키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5천만 국민은 바보였습니까?
지금 얘기한 특별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왜 그때 조용히 있었어요? 나부터도 조용히 있었어.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일부에서는 저도 이제 그때 강의하면서 아니다 그랬는데 이미 제 목소리들은 이미 하우스 푸어. 소위 말해서 집값이 안 올라간다. 이제 집의 투자 시대는 끝났다. 라우리는 사람들 목소리에 파묻혔잖아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2015년은 자, 건물을 빨리 지려면은 건축법인데 빨리 지려면 야, 주택은 빨리 짓자. 몇 가지는 약식으로 처리해라. 이게 그 유명한 주택건설 촉진법의 주촉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청에 가면은 건축가가 있고 주택가가 있는 거예요. 주택을 지려면 주택법이에요. 일반 건물을 지려면 건축법인 거예요. 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약 56개의 도장을 받아야 돼. 결제를. 야, 그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난리 나는데 언제 저러냐? 땅을 약식으로 해서 빨리 만들자. 이게 특지개발 촉진법. 간단하게 하면 특지개발 촉진법은 분당, 일산, 뭐 이런 평촌, 이와 같은 신도시 만드는 법에 이제 신도시가 필요 없다. 그래서 특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했다가 야,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사문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김현미 장관이 4개에서 5개 신도시 그러면 이 법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던 거야? 국회에서도 뭐에서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이제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LH 대규모 이제 택지 개발 안 해도 돼 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를 외친 전문가들 이게 뭐냐면 수요 공급이라는 문제 가지고 보지 말아라 이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방식으로 산수, 여러분들 막 숫자 나오면 머리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5,100만인데 5천만 국민의 절반인 2분 중에 1분은 어디냐?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2,500만 명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2.5명이야. 2.5명인데 이때 2.5명이 집 한 채 가지면 100% 아니야. 우선 예비율 110%인데 100% 가지고 하자. 그럼 1,000만 원이에요. 그럼 현재 주택이 얼마나? 916. 그럼 모자라는 게 84만 원. 그럼 좋다 이게. 서울 봐봐. 서울은 960만인가 그런데 1,000만 명 좋다 보자. 2.5명이야. 400만 원에. 그러면 현재 주택은 364만 원이니까 어떻게 되나? 34만 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공식적인 통계를 잡아보려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도 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어떤 자료는 96%, 어떤 자료는 98%, 서울은 96%, 93%, 뭐 다양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90% 이상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2.5명에서 이게 1.7명으로 줄어듭니다. 알겠어요? 1.7명으로 줄어드는데 이건 왜 그러나? 그 유명한 핵가족화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주택이 지금 주택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1인 가구가 필요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거지 5인이나 7명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주택 정책에 이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왔던 건데 한번 봐보세요. 이건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지금으로서 10년 동안 하네요. 10년 동안에는 약 300만 호 정도의 건물을 주택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30만 호에 대한 이거는 어느 연구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그래놓고 앞으로 10년 동안 2026년까지는 재작년도에 제가 본 자료로 기억나요. 그래 놓고 매년 30만 원씩은 지어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뭐야? 1인이 거주하는 주택. 아니면 1.5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좌표는 지금 얘기한 도표는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중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도권에 대한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다시 한번
이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생각하고 틀리면 보지 마세요. 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이고 내 의견은 내 의견 안에 아예 안 맞으면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이상한 글을 쓰십니까? 근데 이것처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한번 보자 이거. 수도권의 단순 주택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요즘 뉴질랜드나 호주가 뭐 집값이 50% 올랐다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이 올라가면 뭐냐면 야! 거기는 땅이 없대. 그래. 아니 그러면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이 지금 땅이 없습니까? 그런 측면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좀 넓게 한번 보셔야 돼. 그게 학문이고 그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00만 원에 이제 2.3명으로 줄어났을 땐 1,195만 호가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2,200만 호입니다. 예비율까지 해놨을 때.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 1,900만 호, 2,000만 호가 조금 좀 못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300만 호의 주택을 갖다 더 건축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1,000명당 인구수 또 요즘 많이 나오죠. 약 420명의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집이 나오는 주택에 대한 호수가 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1,000명당 지금 인구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 주택은 어디냐면 수도권은 916만으로 총 부족한 건 280만 원 예비율까지 따졌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공급 물량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냐 연평균 30만 호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려놨죠. 지난 22일 날 강의를 했었고 27일 날 녹화한 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놨죠.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세요. 수요 공급 가지고 계속 떠드니까는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수요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께서 자, 이 대책을 발표해서 이것이 CR이 그야말로 약발이 안 먹혀 들어가면 다음 정책 신도시 하나 발표하겠다. 또 약발이 안 맞아 들어가면 좋다. 당신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수요 공급이라니까 2기, 3기, 2차, 3차, 4차에서 4번에서 5개 정도의 신도시를 갖다가 조성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원래 정부에서나 또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1년에 약 30만 호선 정도를 2026년까지 공급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율까지 오면은 약 110%라는 것이 충족이 될 거다라고 봤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필요한 거는 1인 주택. 그다음에 소득 증대에 대한 제 여건으로 앞으로 상승 요인이 더 강하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 분명히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 이 방송을 보고 지난번에 그 글을 쓰신 분 한번 내용 들어가서 봐요. 집값은 우상향입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언제 안정화되냐? 나는 10월 달에 안정화될 거로 본 거예요. 그 요인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설명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아니에요. 다만 이번 집값은 어떻게 되냐? 우선 단기간에 급등했어요. 얘기했잖아요. 1년 사이에 5억에서 10억이 말이 되는 소리. 근데 현실 아니에요. 5억에서 10억을 벌었다 이거요. 남들은 평생 가도 못 버는 걸 1년 만에 벌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로도 단기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은 예비군이냐 민방이냐 현역이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22일 날 하기 전에 제가 압구정동하고 대치동에 있는 중개업소 제일 좋은 거 바닥시장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바닥시장 들려봤습니다. 들려보고 제가 느낌은 결국은 지금 얘기한 대로 현역은 빠졌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싸움의 투쟁, 그 전투력이 뒤떨어져 있는 예비군하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는 좀 완전히 뒤쳐져 있는 민방위만 남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돌격을 할까? 아니다. 그래서 10월 달을 본 거예요. 자, 이번에 했고 재반였거든. 일시적으로 진정하는 시간을 예상을 한 게 금년 12월. 아니면 빠르게 잡았잖아요. 아니면 12월. 원래 5월까지, 자, 요번에 10월 잡았다가 12월 잡았다, 원래 5월 잡았다가 제가 바꿨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제자들이 22일 날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꾸면 바꿨다라고 그러지 뭘 슬쩍 감칩니까? 5월 달로 봤다가 아니다. 3월 달로 땡겨버렸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 지금의 이 시장을 잘 보자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또 언젠가는 속등, 폭등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에 대한 수급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음을 갖다 전제로 놓고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정권 가지고 얘기하는, 방송에 봐보면 별의별 분들 다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또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경제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어느 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니코로 노무현 대통령 강남에 저주를 내린 대통령 그것이 오히려 튀었다라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건대 부동산대, 그때 예전에 행정대학원의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1979년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서웠던 집값에 대한 무서운 정부가 어디냐면은 전두환 정부였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1986년 그 유명한 아세안 게임 때 길거리에 지금 아세안 아파트, 저 아세아 선수촌 있죠? 길거리에서 10만 원만 주면 집 샀어. 계약금 받았어요. 이거는 아시아 선수촌이나 강남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요만한 테이블 갖다 놓고 그냥 가서 그냥 가서 이름 쓰고 10만 원만 내면은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 분양했던 시절에 그만큼 86년에도 집값이 안 올랐어요. 왜냐? 그 무서웠던 삼청교육대의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처럼, 그랬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만만해서 올라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만만해서,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봐보세요. 부동산에 저주를 그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쓴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첫째 전두환 대통령, 두 번째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아마 네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거는 정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왜 오르는가, 이렇게 이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한번 보세요. 소득 증가, 그래서 부동산은 꼭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 축적, 이것이죠. 자산 축적. 그래서 그것을 부동산 인프레라고 부르는데, 경제 성장이 3%면 간단하게 집값도 3% 올라가면 돼. 근데 이 집값과 땅값이 3%가 아니고 6%가 올라가는 거야.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인프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동산은 잘못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라고 우리는 분들이 계속 떠드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자산 축적의 효과는 최고기 때문에 그래 놨던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자 이거요. 이제는 어떻게 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뛰어들었어. 자, 청약통장이 2,500만, 2명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식구로 계산하면 우리 집은 큰일 났습니다.
청약 통장 이미 뭐 손주들이나 이제 뭐 4살, 뭐 6살, 7살 먹은 4살하고 7살 먹은 손주 손녀들이나 외손주 그다음에 친손 뭐 손주는 뭐 해가지고 전부 3명뿐인데 얘네들 통장 없는 거 보면 우리 집은 통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500만 명 인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청약 통장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체가 부동산 간단하게 보면 투기꾼이에요. 여러분이 오니까 투자하고 남이 오면 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3자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주택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그들만의 특징을 가는 거예요. 특징.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뭐 시간 관계상 생략. 그 대신 요거를 자세하게 지난번에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봐보세요.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일치하면은 뭐 가격이 안 올라가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지금 적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 경제제에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것이 팽팽한 줄다리기예요. 이게 뭐 일반 뭐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재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이 제3 수요라고 그러는 가수요, 이게 투기적 수요라고 그래요. 이 투기적 수요가 가세를 해야만 바로 뭐가 되냐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는 거 한번 봐보세요. 신규 수요자 보통 얘기하는 20대 30대야. 교체 수요자 40대 50대야. 제3 수요자 50대 60대. 물론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용을 비교하고, 신규 수요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에 의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는 필수적이야. 집 마련하겠다 이거예요. 교체 수요자는 자금이 보통이야.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보통 이제 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수요는 보통이에요. 에이, 이사 안 가. 에이, 어머니, 이사 가자. 라고 그러는 건 시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집값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제3 수요자, 투기적 수요를 보셔야 돼요. 자금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의존도가 어떻게 돼요?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 화면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수요는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덕을 부린다는 얘기는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말려면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3 수요를 요거를 뭐냐? 현역이 되는 거예요. 현역. 교체 수요자를 뭐냐? 예비군으로 보는 거예요. 신규 수요자를 뭘로 보냐? 민방위로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강남 부동산 지금 이제 주 테마가 그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규 수요자가 부모님한테 저 재산을 받기 전에 강남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교체 수요자가 지금 강남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3 수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투기적 수요가 강남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김현미 장관이 뭐 발표했어요? 50명을 샘플로 잡아가지고 뭐 200명인가 뭐 몇 명인가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샘플로 잡아서 자금 출처 조사했다. 이 사람들 냅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나 돈 안 먹어도 돼. 강남 아파트 나 안 사가지고 돈 안 먹어도 돼. 왜냐? 그거 가지고도 외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체 수요자나 신규 수요자는 어떻게, 세무서가 들어와도 아유 나는 관계없어. 그냥 들어가서 난 먹을래. 죽어도 좋아. 난 먹을래.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은 지금 강남 못 들어갑니다. 자금 보통 17억 안에 현금이 17억을 현금 가지고 들어가. 은행용 지금 제로 아닙니까? 제로 베이스 아니에요. 강남에 집 살 때는 누가 돈을 꽂아야죠.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25억을 갖다 현금 다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신규 수요자가 있어요? 교체 수요자가 있어요? 결국은 제3 수요자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시장을 급속하게 안정으로 봤던 거고, 강남시장이 프라이스 리더, 아까 초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을 갖다
빠르면 10월 달서부터 며칠 후서부터 일어날 거다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강남을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현역 이게 고도 전문가예요. 이게 투기꾼이에요. 전투 실력, 투기에 대한 실력이 아주 출중. 저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전투 아주 이건 개별적으로 하지 절대 집단 절대로 혼자 다니지. 이 사람들은 뭐 몇 명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실탄 자금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실탄이 많다 이거예요. 현금이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 이게 세금이야. 조세를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국가 명령에 복종하는 편이에요. 절대 맞설라고 그러지 않아. 맞으면 죽는데 죽으면 자기 재산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다 날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거기 먹어야 돼? 알았어. 그거만 들어가지 다른 데 안 들어가. 그래서 잠잠하게 조용하게 참전원 되니까 떠들썩하게 안 해요. 그 다음에 예비군 봐요. 이건 제2부대야. 이게 투기꾼이에요. 이게 뭐냐면 투기꾼이 되려고 우리는 투기꾼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투 실력 투자가 보통이야. 왜냐? 그동안에 경험이 좀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작전에 따라서 어디가 좋은데 뭐한데 라고 이리저리 정보 수집해가지고 이제 저걸 하면서 이게 뭐냐면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실탄은 한두 번. 그러니까 실탄이 풍부한 게 아니에요. 실탄은 한두 번 그냥 집 사면은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제가 M16이라고 그럴 정도로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중화기 무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상관, 명령, 정책에는 억지로 따른 척. 다시 한번 현역 군인은 정책이나 조세, 상관을 무서워하고 따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왜냐? 걸릴 게 없고 없걸랑 뭐 걸어봐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역 전투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현역이 어디 전투하네 그러면 그 안엔 못 들어가. 현역이 여기서 전투하면 그 주변 지역을 들어가는 게 예비군들인 거예요. 민방위를 보자 이게요. 전투 실력이 투자에 대한 실력이 매우 약해요. 그 다음에 이거 군중심리야. 아마 대다수 국민이 그럴 거예요. 실탄은 방어형 권총 하나뿐이에요. 충분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과 명령. 아유 나는 털을 거 하나도 먼지 요만큼도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무서워해.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키느라고 결국은 내 재산, 내 집 하나 지키느라고. 그러면 봐보세요. 강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5억, 10억씩 먹고 빠진 거로 나는 본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내용 가지고 강의했더니 얼른 이해를 하더라고요. 바로 뭐냐면은 이미 강남에서 현역 군인들은 먹고 빠진 거로 지난번 추석 때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미 5억, 10억씩 먹고 뭐 어디에서 병원장,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의 세무서나 이런 데 만나면 그러니까 딱 먹고는 뒤로 싹 빠지고 조용해요. 그런데 예비군들이 과연 들어오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비군들이 못 들어오다가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주변으로 파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지금 얘기한 중요한 지역, 보통 이따 이제 설명을 나오지만 평당 8천만 원씩 나가는 데는 이미 벌써 빠질 놈들은 죄송합니다. 빠질 사람들은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현역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비군이 들어간다? 못 들어갈 거로 저는 보는 거예요. 예비군들은 그 주변 지역, 그저 마포나 용산이나 이런 데나 들어갈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 리딩 가장 선두를 끄는 서울의 강남에서도 중요한 지역에서는 이미 현역들은 빠지기 시작했고 거기는 더 이상 그러면 거기가 스톱이 됐을 때는 시장이 당분간은 안정화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내용. 다시 한번 수요와 공급 가지고 풀면 전혀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방위는 아무래도 동네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되겠고, 그러한 내용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10년 주기론에 대한 이제 건대 행정논청의 1985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행정대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실었던 건데, 일본에 있는 논문 배급했다고 그죠. 우리나라는 끝에가 팔자단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재미나게 요걸 갖다 냈어요. 1968년도는 최초의 땅값이 이때는 도시 땅값이요. 자료를 보면 1년만 잠을 자고 나면 50%씩 올랐대요. 1년에 땅이 50%씩 올라가는 거예요. 최초의 토지 전투가 일어났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현역이냐, 예비군이냐, 민방이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1978년도에는 최초의 아파트 전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때 대학원을 다닐 때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저것이 한번 저기 말미고개 가면은 아마 향남 아파트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에 그때 1,800만 원인가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처음 한번 하루만 자고 나면은요, 그때 당시 한 20만 원, 30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때 월급이 10몇만 원, 20만 원이 좀 못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최초의 아파트, 이때는 분양한다고 새끼라고 그러죠. 저 줄, 요즘은 저걸로지만 그냥 새끼로 이렇게 줄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펜스로 하지만 줄만 치면은 그냥 분양이 다 될 때예요. 그게 최초의 아파트 전투. 그 다음에 1988년은 전국적으로 토지와 그다음에 땅이 토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한꺼번에 폭등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986년도 아세안 게임 할 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10만 원 주고 팔았다니까. 근데 88년도서부터 지금 얘기한 주택 가격, 그 다음에 땅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는 국내 최초로 버블 전투 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IMF에 의해서 약 30%가 폭락을 하는 백전백승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 떨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에서 세계 최초의 자산 붕괴가 일어나죠. 이것도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은 강남의 자산 방어라고 그러는 개념 가지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셨어요? 수요와 공급 가지고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자 단위를 갖다 보는데 이걸로 하면은 2028년도에도 또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무슨 사건이 터질 확률이 좋죠. 참고적으로 일본은 4자 단위로 이러한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팔자 단위로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발적으로 국지전이나 게릴라 전들도 있다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보시고 연도별로 일어난 전투예요. 그래서 자 2007년과 2017년 10년을 주기로 해서 일어난 게 원칙이어서 2018년도에는 그저 그럴 거로 봤었는데 아까 얘기한 폭등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친 부동산이라고 그래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전투 일지를 보자 이거요. 최초의 전투는 꼭 강남에서 일어납니다. 아셨어요? 불씨는 강남에서 뭐야? 재건축이에요. 왜 그래? 앞서서 가니까. 그런데 이게 기축, 신축주택과 이 기축이라는 건 신축에 이제 그 반대되는 말이 이제 대치되는 말이 이제 기축이에요. 그러니까 기축 아파트 그러면 기존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새 아파트 이제 요거야. 그래서 이 기축 구대감 주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냐면 저 구대감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그보다도 더 먼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재건축이다라고 그러는 그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본다는 얘기죠. 진앙지는 주로 대치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반포로 가요. 이거를 하나 잠깐 얘기해 드리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서초구에서 한번 예전에 강의를 했더니 서초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압구정동에 계신 분들은 뭔 소리야? 대치동이 뭐가? 우리 압구정동이 그리는데 제가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대치동입니다. 그러면 대치동이 올랐어? 그럼 우리는 좀 더 올라줘야지, 이거인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본 거지 대치동보다 압구정동이 아래라 우리는 얘기 안 해요. 그럼 최근에 서초동은 어떻게 되냐? 이건 예전에 제가 제자들 보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지금 서초가 이제는 이제 뭐 강남을 이겼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축 아파트다 이거야.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되냐? 기축 아파트. 그러니까는 구시대의 아파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비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1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억 얘기가 나오고서 거기가 지금 리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본 분들, 특별히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은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셔. 근데 강남 이외의 분들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투가 일어나면 곧바로 압구정하고 개포동으로 가세 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초 잠실로 이제 가다가 이제 판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강남 전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을 그야말로 한 30년을 봤습니다. 대치동에서 발발하면 대치도 일동이에요. 주로 이제 우성 아파트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하면은 지금 얘기한 압구정동에서 쟤네들이 올랐네. 우린 조금 더 올라줘야지. 삼성 아이파크에서 그래? 니네들은 나보다 왜 그건 꼭대기 있으니까 아래에서 전투 일어났네. 그럼 우리는 더 올라가 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서 우성 아파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합니다. 구대감들이 아마 그쪽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쭈 쪽에서 탄천 건너편에서 뭐 전투가 일어났대네 현역들이. 그럼 우리는 더 좀 올라줘야지.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진앙지는 어디냐면 대치동에. 왜냐 그게 유명한 파락군의 셈벌이기 때문에 센터 중에 제일 센터 아니에요. 숙명여고 있고 단국고등학교, 단국중고등학교 있고 그렇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죠. 가장 빨리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거기가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 서초동에 사시는 분, 반포동에 사시는 분, 여러분 동네보다 낫다라 우리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이제 전국에 계셔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강남의 이야기를 요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래 저는 토지 전문가지 이거 아파트죠. 근데 토지 전문가는 아파트의 경지를 넘어가야 땅이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투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확률이 많아. 왜 그러냐? 파락군으로 이사를 가야 돼. 언제나. 이번에도 10월에 이사 가야 돼. 1차. 그래야 초등학교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중학교, 단국중학교든 숙명여고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이 어디냐? 강남의 교육청에다가 전입신고하고 이사 갔다는 거 증명해야 돼. 그 다음에 12월 달 아니야. 그래야 돼요. 이게 여름이 아니야. 그래서 겨울이 강남에서 보면은 사건이 터지면 거의 겨울에 터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동네 거의 이사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집도 안 사는 12월서부터 1월 사이에 주로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은 이거 참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고 주 이유는 학군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과 이사는 이때 되고 1차 전투 참가자는 전국의 최고의 층이에요. 그야말로 지방에서 병원장이라든가 뭐를 한다든가 빌딩을 갖다가 뭐 몇 층짜리 빌딩을 몇 개씩 갖고 이런 사람들 돈하고는 크게 뭐 연관 안 지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0월까지 가든가 아니면 12월까지 아니면 1월까지. 왜냐면 자기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순번대로 배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늦게 오면 배정을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름서부터도 이전을 하지만은 닥치면은 사람들이 가게 되기 때문에 요때예요. 그래서 2차 전투는 뭐냐면 해당 지역이 아닌 주변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3차 전투는 어떻게 돼? 인근 지역과 수도권으로. 그러면 1차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게 시은역이라니까. 2차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다? 예비군이다. 3차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은 민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10월 달에 급격한 시장의 안정화를 예측했던 건 이미 5억에서 10억 먹고 그런 사이에 올라버려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익 실현하고 떠났어. 안 움직여. 왜 타켓에 걸려듭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 아셨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85평방미터니까 뭐 31평도 있고 그 다음 평형도 있고 33평형 34평인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평당 2016년 6천만 원에서 2017년 7천만 원에서 지금 이제 8천만 원 시대에 안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션마크 온 거는 조정 국면이 어떻게 갈런지는 모르지만 안착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분기에서 33평이 19억에서 20억 시대를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강남의 프라이스 리더가 25억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분명히 조정을 받겠죠. 아니면 더 올라가든가. 근데 이미 38이 24 그다음에 38이 24니까 그냥 25억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마 처음 이 방송을 듣거나 그러시면 무슨 아파트가 33평짜리가 뭐 25억이냐. 이게 대한민국의 프라이스 리더랜드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는 건 7천만 원에도 이미 시대는 지나가서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던 그림을 그려놨던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자, 1918년도 금년 가을에는 옛날 파락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첫째, 강남의 진짜 얘기는 매년 11월 하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개업을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분, 이때는 노는 시장이에요. 연말 연시를 대표하는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먹으러 다니시는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비강남에서 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대치동으로. 하여 12월 매매 사항은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는 12월과 1월에 일어난 것이 주변 지역으로 양재라든가 도곡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삼성동이라든가 아니면 잠실이라든가 거여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추석에서 수능 전까지는 조용하게 움직이는 게 통상이에요. 뭐냐, 매년. 그런데 작년 2017년에는 무슨 사건이 났냐? 지금 이제 수능이 10월 18일 날이죠, 아마? 수능이 10월 18일일 텐데, 이때 이미 작년에는 가을 시장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특이하게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강남시장이에요. 거기에 움직임이 이제 여파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방송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잠실이 옛날에 가격이 얼마, 그거 뭐 얘기해 뭐래요. 요 여파를 잘 봐요. 그러네 작년에 파리 대책 이후 추석서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여버렸어요. 안 움직이던 시장. 여러분은 움직여도 강남은 안 움직였더랬어. 강남은 움직이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프라이스 리더는 11월, 12월, 1월이었다니까. 근데 그냥 이전에 움직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금년은 내 얘기했잖아요. 헬리오시티. 오늘 연합뉴스인가 여기를 봐봤더니 뭐 헬리오시티 이제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9,500세대, 약 10,000세대인데 주변에서 15,000세대, 약 16,000세대의 입주가 금년 12월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다 자기 집이에요? 아니잖아. 그냥 저기 광주에 있는 병원, 대구에 있는 병원장, 어디에 있는 빌딩 주인, 어디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돈 벌어야지. 무슨 서울에 와. 그게 전세 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봤더니 뭐 헬리오시티 뭐 전세가 10억이네, 뭐 12억이네, 뭐 싸게 금매로 12억에 전세 내줘. 그거 들어갈 사람들 많아? 제가 봤을 땐 예비군에서 없어요. 이 여파를 좀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봐보면은
제가 제일 예를 잘 드는 대치 우성인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25억 5천까지 올라가 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면서 필요한 건 찍어 놓으세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걸 하시면 황막사라고 그래서 이 황막사가 황막사라고 그러는 것이 황사 막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인 최초로 중국 사막에 들어가서 1999년도에 나무를 심었어요. 내년이 20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카페에서 이제 뭐냐면 1월 1일 날 땅도 줍니다.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분만 골라서. 왜 그러냐. 열심히 이제 저를 이제 뒷받침하고 보필을 해주고 그러는 이제 회원 중에 하나,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땅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아주 요즘들 아주 많습니다. 근데 와서 보세요. 나무 심는 얘기 하나도 없고, 미얀마 정부에서 저희 단체고, 그 다음에 이 황성일 사장이 이끌고 있는 우리 희망이라고 그러는 사단법이 있는데 여기다 땅을 약 한 650평짜리 땅을 줬습니다. 미얀마 정부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T 대학, 인터넷 대학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마 내년 1월서부터는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벌은 돈 가지고 좋은 일 합니다. 그래서 저 영리로 덤벼든 거 없으니까는 이제 시청자. 자, 그래서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내가 요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야, 파리 대책 나온대. 제가 요거 한 일주일 만에 그래놨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래 놓고, 그래, 해가지고, 야, 점심이나 빨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 보고 요거 만들었던 내용인데, 그 다음에 2018년 그 부동산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요걸 얘기를 했죠. 금년도 1월 6일 날 여기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약 120명 제자들 모아놓고 했는데 그 황막사 오시면은 이런 데 참석이 가능하세요. 비용 많이 안 받습니다. 한 톤만 원 받습니다. 칼라로 다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뭐 남이 날아가서 저것도 봉사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못 하겠어요. 그게 3월 달에 CR이 몇 개 들어갈까? 5월 달에 저는 여기까지 봤어요. 이건 뭐 우리 제자들만. 9월달까지. 근데 만약에 진짜 9월달 가면 그건 미친 부동산이다. 9월달에 진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예측한 거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서 9.13 대책. 9월 21일 대책 요거하고 내가 요걸 갖다 우리 제자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래 놨어요. 야, 요번에는 찻잔 속에 광풍이야. 아까는 미풍인데 광풍이야. 너무해? 그러면 세수대에서 태풍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자. 요즘에 강남에 있는 현역 그 유명한 꾼 중에 상꾼들은 야, 그린벨트가 어디 해제되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4개 5개 조성한 데가 어디냐? 이거 관심 있지 집값 관심 없어. 지금 집값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비군이나 민방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강남시장의 안정으로 예견한 내용이에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9.2일 대책이 나왔을 때 22일 날 하루가 지나서 제가 예측한 게 10월 달에 시장의 안정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만약에 이게 틀리게 되면 12월 달에는 돼. 내년까지는 안 갈 거야 라고 그러는 것이 제 예측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뭐, 지금 외곽 지역에서는 우리는 아파트가 더 떨어지는데, 뭐, 여기 뭐, 부천시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신도시 만들 거냐, 우리는 극구 반대다 뭐다라고 그러는데, 강남에서 일어나가지고 구리, 남양주나 수원, 화성으로 가는 데는 약 1년 정도가 걸리더라. 라고 그런 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에요. 알겠죠?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여기서 뭐 투기적 요인이나 이러한 내용은 갖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걸 하시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러면 아주 가볍게 그냥 오셔가지고 얘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13일, 21일 대책을 발표하러 지난 내 생각이 뭐냐면 단순하게 수요 공급으로 풀지 말자. 이제는 방어로 풀자.
1년에 5억에서 10억 먹었으면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누가 먹었냐? 현역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비군들하고 뭐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오시티와 주변의 기성세대는 이제 입주도 보자. 라우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그래서 보통 1년이 걸리더라. 그 다음에 오르고 먹은 만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현역은 지금 피로도가 보인다는 건 빠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진입자는 관망하던 핀치히타. 이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프라이스 리딩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곽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지에서 만약에 민방이다라 그러면 우리 동네까지는 어떻게 올 건가? 그래서 동네에 프라이스 리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언제 정도 오르겠구나.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뭐 전문가분들 경제 TV에 나와서 지역별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서열이 5번째다 그러면 서열이 1번째가 올라가면서 쭉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 중개업자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셔가지고 그 내용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 서열이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정도 올라가겠구나. 이거는 현지에서 더 잘합니다. 알겠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집값하고 요걸 판단하시고, 다음번에는 이 지난 방송을 아마 보시면은, 땅을 알아야 무슨 뭐를 하지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공법을 34년 만에 가장 쉽게 강의한다라고 그런 거를 지난번에 녹화 3편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